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 영상을 통해서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종목 선정하는 방법과 차트 분석하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실전 매매에 적용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실전 매매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종목 선정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꼽으라면 첫 번째가 종목 선정이고요. 두 번째가 타점 잡는 것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선 우리가 재료도 알아야 되고요. 차트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점을 잘 잡기 위해선 그 종목에 맞는 기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정말 중요한 개념인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뉴스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HLB가 2등에 올라와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HL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때 왜 올라왔을까요? HLB는 FK 승인 불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의 물량이 잠겨져 있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HLB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형주죠.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악재로 인해서 초반에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심이 악화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섹터마저도 없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섹터가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섹터 순환매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기존 섹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가 있고요. 유리기판, PIE, 캠트로닉스가 있죠.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넥스틸, 휴스틸, 동양철관 등이 있는데 이 섹터들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도 안 좋은데 주도 섹터도 없다면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야죠. 신규 상장, 품절주, 정치 테마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고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규 상장이나 품절주, 정치 테마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절주는 어떤 게 있죠? 코데즈 컴바인, 신라섬유, 양지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움직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정치인에 따라서 관련주가 너무 많은데 제 원칙상 정치 테마주는 안 하니까 이런 거는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 하나가 남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상장한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택, 세 번째는 TXR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장한 한택과 TXR 로보틱스 시간 외에서 4%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장 초반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 기존 섹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신규 상장으로 돈이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한택과 TXR 로보틱스가 시간 외에 빠졌으니까 신플랫폼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내가 수익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매수했고요. 이 과정은 제가 영상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21,050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변동폭이 되게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마이너스 4%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일단 시초가 매매 핵심은 1분 봉상으로 첫 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1분 봉상으로 첫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분 봉 캔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요. 도지 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일분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잖아요. 구주 물량이 나오는데 바닥 구간에서 누군가 많은 물량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새로운 세력들이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단기간 매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1차 상승 파동 4,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봉거래대금 보시면 약 250억 이상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타 칠 때는 일본 거래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분봉 거래 대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250억이라는 돈이 1분 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보면 여기 3등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보면서 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번에 4%까지 밀어버렸는데 이때 장대음봉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오죠? 50억도 채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력 물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서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대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실전 매매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 라인까지 빠졌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누군가 싸게 담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데 호가창상으로 이 구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1,050원이 시초가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21,000원에 17,000주가 걸려 있는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걸어놓은 물량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가죠. 보시면은 21,250원 잔량 걸리고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구간에 22,000원, 12,000주가 걸려 있다는 것은 이거 개인 투자자가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까는 마이너스였으니까 우리가 손절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플러스니까 내가 4%, 5% 라인에서 끊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7%에서 10% 라인까지 길게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2,000원 라인 뚫어주고 나서 살짝 눌립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좋은 흐름인데 좀 많이 밀리죠. 시초가 부근까지 방금 밀렸다가 이 라인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갑자기 다른 종목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A라는 종목을 매매할 때 이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른 섹터, 다른 종목에 돈이 어떻게 몰리는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있죠?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봉 차트 말고 일봉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횡보하다가 갭이 뜬 케이스죠. 이러면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타 칠 때는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 어버브 반도체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갭 상승하는 구간인데 전고점이 1290원이죠. 지금 주가가 9640원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64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재료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HLB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흐름도 안 좋고 어버브 반도체 화장품 수급 안 물리니까 신규 상장에서 일자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플랫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다시 넘어와서 이제 호가창을 살펴봐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흐름은 고가 라인 계속 경신해주면서 쭉쭉 치고 가는 흐름이 신규 상장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눌린다면 그냥 3%든 4%든 바로 팔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2,000원에 대량 물량 걸려 있습니다. 대량 매수세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만약 이때 슈팅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홀딩하면서 7%, 10% 라인까지 여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잔량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고 매도 잔량이 계속 쌓이면서 조금 눌리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때는 3%, 4%라도 바로 팔고 나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2,000원 라인 돌파했고요. 22,250원이 고가 라인인데 이때 돌파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22,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아까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흐름은 여기서 22,250원 고가 라인까지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2,200원 부근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와서 바로 3.8% 라인에서 익절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하고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함께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하든 종가 매매를 하든 장중 매매를 하든 종목 선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선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거래 대금 상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시간의 등락률 상위, 뉴스 매일매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사고했죠? 첫 번째, HLB,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새로운 섹터가 없습니다. 만약 증시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섹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하면 충분히 단기 투자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섹터가 없고 기존 섹터의 순환매가 형성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신규 상장이나 정치 테마주, 품절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 테마는 원칙상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품절주 역시도 동시효과상으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당일 상장하는 신플랫폼, 어제 상장한 한택, TXR 로보틱스 우리가 매매할 수 있었는데 한택과 TXR 로보틱스는 시간 외에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우리가 매매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 호가창입니다. 우리가 분봉 차트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어떤 캔들이 형성되는지, 분봉 거래 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봉 차트는 제가 지금까지 저녁에 매일 말씀드렸던 패턴들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가창일 때에는 중요한 라인에서 물량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결량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속도가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